영국, 미국, 프랑스. 자, 이거는 뭐 세계사적으로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자, 영국의 시민혁명 하면 바로 뭐야? 명예혁명이지, 그지? 그 정도는 안 되겠지. 명예혁명. 명예혁명 이후에 작성된 문서가 바로 뭐야? 권리장전 순서는 안 되겠지, 그지? 권리장전. 그다음 미국은 독립혁명이지, 그지? 즉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탄압받았던 청교도들이 이주해가지고 만든 국가잖아, 그지? 근데 영국이 자꾸 세금을 걷어가. 미국은 열받는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뽑은 대표도 아닌데. 그래서 뭐라 그래?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보스턴 차사건 일으키고 하면서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 이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지, 그지? 즉 독립전쟁 이후에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지, 그지? 자, 프랑스는 뭐 루이 14세 뭐 그런 내 건 뭐 우리가 자세히 알 거 없고, 그지?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이지. 자, 일단 뭐야?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 낭독이다. 인권 선언문. 이 정도 아닌데 그 순서 일단 알아두고. 자, 중요한 건 각 시민혁명 이후에 형성된 정부 형태는 꼭 기억해. 정부 형태. 자, 영국은 지금 왕 있어 없어? 왕 있지, 없지, 그지? 지금 왕 누구야?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지? 내가 봤을 땐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왕자가 바로 찰스 황태자야, 그지? 지금 나이 70이거든. 아직도 황태자야, 태자야, 그지? 엄마가 죽어야 세습 받을 텐데 세습을 안 해줘, 엄마가, 그지? 지금 70인데 아직 왕자야, 왕자 70인데, 그지? 어마어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지? 엘리자베스에서 90이 넘었거든. 죽어야 되는 거야, 그지? 나 같으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물릴 때 안 물려주고 있어 지금. 자, 영국은 여전히 왕이 있어, 그지? 왕이 있어, 그지? 근데 왕이 자기 멋대로 하나? 왕은 상징적인 존재야, 그지? 왕도 뭐에 따라서 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이걸 뭐라 하느냐? 입헌군주제라고. 입헌군주제.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가 성립되는 거야. 그전에는 뭐였을까? 전제군주제였겠지? 왕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전제군주제였는데, 이제 왕도 헌법에 입각해야 한다, 이 뜻인 거야. 지금도 입헌군주제야. 영국이나 일본. 역시 일본은 거의 좀 있으면 망할 것 같고. 일본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야 돼, 그지? 아니, 무역보복을 지내더니, 원래는 무역보복 하면 야 수입 안 해, 이게 바로 무역보복이잖아, 그지? 근데 수출 안 해, 이거 무역보복을 했잖아, 그지? 불화수소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만들게.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지? 프랑스 이런 데는 왕 없죠. 프랑스 왕 없지. 근데 귀족들은 있어요? 있지. 무슨 공 있잖아, 무슨 공. 영국도 있잖아, 무슨 공. 있지. 근데 뭐 그런 상징적인 거니까. 일본은 이상해지고 있어, 점점. 일본은 근데 그런 게 있어. 한국에 대한 왠지 모를 우월감 있지, 그지? 그래가지고 한국이 너무 쫓아온 거야 지금. 거의 자기 통일까지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한국 더 까고 있는 거야, 얘들. 오늘 우리나라 뭐 서점 보면 뭐 혐일 뭐 코너가 있냐? 혐일 코너? 없잖아, 그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혐한 코너가 따로 있어. 혐한 코너 서점에. 우리는 반일이라고 하지 혐일이라는 표현 안 하잖아, 그지? 근데 걔네들은 혐한 거지, 혐한. 우리가 뭘 됐다고 혐오해? 그지? 웃긴 나라. 왜 우리 혐오해? 그리고 걔네들은 아시아라는 거 되게 싫어해. 걔네들 서양이라 그래, 서양. 걔네들. 아시아에 있는 서양이래, 아시아에 있는 서양. 뭔 개소리야, 이게, 그지? 그리고 얼마 전에 G7에 우리나라 초대했잖아. 선진국이라고 해가지고 초대했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나라든 나머지 6개들은 한국도 이제 포함시켜서 G8로 하자 하는데 누구만 반대할 것 같아? 일본만. 안 돼! 이러고 있어, 그지? 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포함하고 싶은 거야. 항상 이상해지고 있어. 그렇지? 내가 국뽕인가? 이게 팩트인가 어떡하겠어. 그치? 어쨌든. 자, 세계 최초의 입헌군주제 성립돼. 자, 그다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에. 자, 영국은 왕이 있지만 미국은 왕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형태가 필요했어. 그래서 만든 게 대통령제야. 대통령제.
그래서 영국이 이때 대통령제를 발명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에서 뽑힌 사람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즉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즉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 그래. 왕이 없이 시민 모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공화정 그래. 그래서 공화정인데 이게 왕이 없으니까 공화정이야. 그런데 대통령을 시민이 직접 선출했어.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되는 거야.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 프랑스는 이 프랑스가 의미가 없는 게 프랑스는 왕이 수총이 제거가 되죠. 그지? 왕이 없어. 그런데 이제 공화정인데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해. 군인 출신에. 그래가지고 얘는 민주공화정은 아니고 그냥 공화정이야.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의미 없고. 자, 영국, 미국,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후의 정부 형태 결과까지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시민혁명 이후에 수립된 민주주의가 바로 근대야. 근대. 자,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됐는데 이때의 특징 아까 고대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어. 그지? 그런데 이제부터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하죠. 그지? 대표를 선출하는데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가 정치하는 거야. 지금의 현재 민주정치겠지. 즉 간접 민주정치가 수립되는 거야. 국회의원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간접 민주정치. 오케이? 그런데 여전히 시민은 누구만 의미해? 돈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시민인 거잖아. 그래서 돈 없는 농부, 노동자, 그 다음에 여자들은 시민에서 제외가 됐어. 선거권이 없었다고.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여전히 제한이야. 그래서 고대는 직접 제한인데, 직접 제한. 근대는 간접 제한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노동자, 농민, 여자 이런 사람들. 오케이? 자, 그러면 근대 민주정치에서 이때부터 이제 이런 인권 개념이 등장했다. 인권 개념이. 이때 근대 이전에는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여지가 없었어. 이러한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으니까 기본권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근대 이후에 기본권 개념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쯤에 기본권을 배울 텐데 기본권은 크게 5가지가 있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거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자유와 평등이야. 자유와 평등. 근대에 만들어진 기본권이 바로 자유권과 평등권이야. 기본권. 자, 그런데 즉 기본권이 등장했어. 즉 근대는 너를 뭐 다른 과목에서 배웠겠지만 근대 사회는 자유방임주의야. 국가 개입해 안 해. 그냥 냅두는 거야. 아예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야. 작은 정부야. 작은 정부. 이건 알지? 기초상식에서 그렇게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불만스러움이 있겠지. 참정권을 누구한테만 부여했다고? 시민에게만. 근데 시민을 중에 특권 계층이었어. 그럼 누가 불만일까?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불만이 있었겠지, 그지? 왜 우리에겐 참정권을 안 줘? 우리에게 참정권을 안 주니까 우리의 대표가 의회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달라? 선거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게 이름하여 참정권 확대 운동이야. 여전히 근대지. 대표적인 참정권 확대 운동이 뭐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 차티스트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야. 대표적인 참정권 확대 운동, 차티스트 운동. 물론 실패해. 근데 이런 운동을 거쳐서 조금씩 확대가 되는 거지. 확대가 돼. 그래서 노동자에게도
농민에게도 이제 여성에게도 이제 투표권이 부여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좋게 그지? 자, 그래서 현대에 와서 여전히 간접민정치는 맞아. 간접민정치야. 그런데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 즉 이제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특권 계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의미하는 거지. 이름하여 제한민주정치가 아니라 보통 민주정치가 되는 거야. 보통 민주정치. 오케이? 이게 현대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이때부터 기본권 중에서 뭐가 발전되는 거야? 참정권이 이때 발전되는 거야. 참정권. 참정권이 무슨 뜻인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참정권. 오케이? 언제 이후라고? 차티스트 운동 이후라고. 참정권 확대 운동 이후. 오케이? 그래서 현대의 민주정치의 특징이 바로 간접 보통인 거야. 간접 보통. 말하면 간접 대중민주주의. 연결되냐? 응? 이 역사 맥락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간접민주정치에 한계가 있지. 문제점이 있어. 간접민주정치란 선거일에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만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뽑아놓고 이제 나는 생업에 종사해야겠지, 그지?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국내 의사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즉 간접민정치의 가장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작용이, 그지? 그래서 오늘날은 현대 정치에서 오늘날은 간접민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오늘날은 간접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이야 원칙. 보완을 뭘로 한다? 직접으로 보완한다. 간접민정치를 보완한다. 이게 오늘 현대의 정치 일반적인 특징인 거라고. 일반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간접민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직접민정치로 보완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오늘날은. 이해하기 좀 분명히 좋게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본권 가볼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가 전혀 개인 일에 간섭을 안 해. 굶어 죽든 배부터 죽든 간섭 안 해. 작은 정부니까 그죠? 그런데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빈부차가 너무 커지고 각종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지, 그지? 너 가난해서 나는 그런 사회가 좋아. 나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어. 그런가다 그러거든. 아니 왜 세금으로 먹여 살리세요? 그런 애도 있어 정말로. 우리가 아까운 세금을 왜 저 사람도 살리는데 돈을 쓰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 정말 은근히 많은 분들이 그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정말 잘 살아. 뭐 집안에 풀장도 있고 막 잘 살아, 그지. 근데 내 옆 이웃은 다 굶어 죽고 있어. 그게 행복할까? 나는 내가 사는 나라가 돈 없어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지.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거 뭐냐면 주변 잘 살아, 그지. 내가 그보다 좀 더 잘 사는 거, 그지. 이게 행복한 거지, 그지. 좀 후진국 정말 가난한 국가에서 잘 살면 뭐 하겠어. 의미가 없잖아, 그지. 즉 그래 자본주의를 인정하되 빈부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거지. 야, 너 돈 없어? 정부가 교육시켜줄게. 교육시켜줘. 돈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 정부가 밥 줄게. 그치? 노동권 보장해줄 거지. 이러한 기본권을 뭐라 그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을 뭐라 그래? 사회권 그런 거야, 그지? 사회권. 즉 현대에 와서 기본권도 193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기본권. 그전에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 거였거든 이게. 근데 지금은 권리야 권리. 국가한테 야 나 배고프니까 돈 좀 줘. 이렇게 이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나 아프니까 치료해줘. 이게 다 사회권이야 사회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응? 돈 없어 죽는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지, 그지? 즉 이때 등장한 여러 사회권이야. 가장 최근의 기본권이야. 자, 그래서 근대에 등장한 기본권 순서 자유, 평등. 그럼 평등은 약간 보류할 필요가 있어. 평등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권,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이야. 순서.
가장 최근의 기본권이 바로 뭐겠어? 사회권이겠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뭐겠어? 자유권인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순서 간접 제한, 아니 직접 제한, 그 다음에 간접 제한, 그 다음에 간접 보통인데 오늘날 간접에다가 직접을 보완한다. 오케이. 즉 오늘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거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 발언과 같은 직접 민정시 요소를 도입하고 있더라. 오케이, 연결됐어? 자, 이게 기본적인 민정시 발전 순서야. 잘 따라오고 있지? 응? 잘 따라오고. 난 너희들 믿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아니 학력 뭐 차이에 따라서 이제 좀 버거울 수도 있어. 그래도 팔자지 뭐. 근데 이제 이것도 시험 이제 뭐 하는 거냐? 이건 시험 직전에 하는 볼 건데 거기에 이 교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되는 거지. 회색은 그 기본 내용과 관련된 법조문이 있어. 법조문. 이 법조문 읽어보는 게 중요해. 법조문 뒤에 있는 것도 많이 활용돼. 그다음에 판례도 다 해놔. 판례도. 자, 권리정전 한번 읽어볼까? 권리정전. 권리정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야. 의회 민주주의야. 의회 말 잘 따라 이 얘기야. 즉 1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지? 4조 의회의 승인 없이, 그지? 이런 내용이잖아, 그지? 즉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군대도 만들지 마.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도 걷지 마. 이 얘기야. 한마디로 권리정전의 내용은. 미국 독립선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미국 독립선언문. 오늘따라 많이 꼬이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평등권이 있지.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있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 이게 뭐라고요? 불가침성, 즉 양도 불가능한 천부인권 사상이 있는 거죠. 그치? 천부인권 사상. 신으로부터 나왔다. 천부인권이야. 천부인권. 신으로부터. 즉 왕이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권리는. 바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었다. 이게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직되었다. 이게 뭐에 대한 설명?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이야. 그지?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정부 만들었다며. 그지? 이래서 그 내용인지 이 제시문 주고 나서 이 문장 그 분석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다는 사회계약서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모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동의. 이게 바로 국민주권이야. 국민주권. 국민이 주인이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간에 이러한 목적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 정부를 없앨 수 있다고. 이게 바로 뭐에 대한 내용이야? 저항권이야. 저항권. 저항권에 대한 설명이 저항권. 내용 이해 가지, 그지? 문장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 자주 나오겠지. 저항권에 대한 설명. 자, 프랑스 인권선언도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고. 자, 봤습니다. 사회계약서는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자, 어디를 보느냐? 15페이지 보자, 15페이지. 아까 근데 저는 모든 시민 구성원 뭐라고 했죠? 아,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다 그러면 맞아. 정치에 참여한 사람은 시민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했다고 틀리다고. 아니 저기 더 밑에서 모든 시민 구성원. 민회는 모든 시민은 구성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야. 오케이? 민회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뭘 그러냐? 오늘날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를 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접 민정치가 원칙이야. 그치? 근데 직접 민주 정치대로 보완하고 있대. 자, 일단 국민 투표가 있어. 국민 투표. 그 다음에 국민 소환이 있어. 국민 발안이 있어. 자, 보자. 뜻은 우리가 벌써 아까 봤지, 그지? 국민투표는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거. 국민소환은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든 간에 우리가 쫓아내는 거. 국민발언은 우리가
법률안을 직접 제출하는 거. 자, 우리나라에 이거 있다 없다? 이거 있다. 그것도 두 가지나 있어. 두 가지나. 국민투표는. 그런데 국민소환 우리나라에 현재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쫓아낼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선생님, 탄핵했잖아요. 탄핵은 국민이 쫓아낸 건 아니라, 물론 뭐 국민이 그때 광화문 집회하고 그래서 쫓아냈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신 거야. 국민이 쫓아낸 건 아니야. 정확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지? 그 다음에 국민이 법을 제출해서 우리나라에 없다고. 우리나라에 이건 국민 투표밖에 없어. 근데 국민 투표도 두 가지가 있어. 벌써 한 가지는 배웠어. 한 가지는 언제 배웠어? 오늘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했지, 그치? 언제 배웠어? 헌법 개정할 때, 그치?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거친다며. 기억나니?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 거치는 거? 즉, 첫 번째 국민투표 헌법 개정 시.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야. 헌법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돼. 오케이?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 중요 정책 결정. 대통령이 만약에 뭐 그런 일이 확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통일하고 싶어, 통일을. 근데 혼자 결정하긴 그래. 그럼 국민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국민 여러분, 우리 통일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이건 뭐야?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해도 그만하고 안 해도 그만인 거야. 오케이? 즉,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임의적 절차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야. 임의적 절차. 오케이? 국민 투표 있다고. 우리나라에. 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이 있어. 뭐 단어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 느낌이 오지, 그지? 지역 문제, 뭐 안양이면 안양, 경기도면 경기도 문제를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야. 당연히 주민 소환은 뭐겠어? 단체장 또는 지방 의원을 내쫓는 제도겠지. 주민 반환, 조례나 규칙을 지역 주민이 직접 제출하는 제도겠지, 그지? 자, 주민 투표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있다. 주민 소환 우리나라에 있다. 오케이? 주민 반환도 있다. 잘 돼 있네. 왜 이렇게 잘 돼 있을까 이거? 왜다 뭘로 만들었을까? 법률로. 법률은 누가 만든 거야? 국회의원이, 그지? 자기 권한을 침해하는 거는 안 만들었겠지. 그지? 이거는 국회의원의 권한과는 상관이 없잖아, 그지? 이거 만들었겠지. 지방자치법에. 그지? 이게 참 정치적이야, 다 법도. 즉,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다 만들 거야, 그지? 그래?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안 받는 거지, 법률로. 그는 제도의 특징이야.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자, 사회계약서까지 보면 되겠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사회계약서를 좀 넣자. 문제를 뭘 푸냐면 쉬운 거니까 사회계약서 빼고 풀어보자. 9번 풀고 그 다음에 11번 9번 11번 풀어보자. 그 문제 아니지? 그 사회계약서 정리하고 9번 11번 9번 11번 풀어. 사회계약서 보고. 그럼 나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 나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멋있잖아, 써는 거야 그냥. 외우기 해줄 거야.
이거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응? 이거 아까 내가 컴법 개념도 했는데 아 이거는 여기서 안에 꼭 앞에서 있지. 너도 알아보냐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약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어. 자, 같이 가보자. 시간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다오. 아니야, 지금 찌릿찌릿하고 있어. 내가 13년 전인가? 내가 강의한 지가 20년 됐는데 13년 전에 일산에서 대형 특목 대비반을 수업한 적이 있거든. 중3이겠지. 중3 고기로 올라오면. 이 반에 그때 그 학년의 이미지하고 너무 똑같은 애가 6명 있어요. 6명이. 얘가 걔가 떠오르고 얘 보면 얘가 떠오르고 얘 막 떠올라. 그다음에 하연이 떠오르고 민경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얘는 재용이가 떠오르고 얘 수빈이 떠오르고 막 떠올라. 오 신기했어. 이 똑같은 이미지가 이 독특한 이 이미지가 이렇게 조합되기 쉽지 않은데 지금 막 쩌릿하다. 12년 전에 내가 갔었네. 아니 12년인가 14년 전인가 14년 전. 소름 끼쳤어 지금 소름. 계속 떠오르고 있어. 하연이는 이화여대 갔고 민경이가 서울대 갔고 재용이가 한양대 갔는데 떠오릅니다. 수빈이가 어디 갔더라? 고향에 보고 와서 너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치? 그때 갔던 반애들 똑같은 이미지. 이런 도경이. 자, 우리 헌법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A 뭐겠어? 국민투표겠지. 국민투표 A는 그지? 그러나 A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또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B는 뭐 국민 소환 아니면 국민 발언이겠네. 오케이, 그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B가 실시되면 선출된 공무원을 자른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지? B는 뭐겠어 그럼? 국민 소환이겠네. 국민 소환. 오케이, 국민 소환. 그래서 A는 국민 투표, B는 국민 소환이야. 자, 1번 국가 안위의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뿐이야. 아까 대통령만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국회는 빠져야 돼. 국회는. 2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발의가 아니라 제적 과반의 발의. 의결은 제적 3분의 2의 의결이 필요하지, 그지? 발의는 아까 기억나나? 발의는 제적 과반, 발의는 제출하는 거는, 그지? 그걸 통과하는 건 제적 3분의 2. 기억나니? 그지? 이 반복하면서 외워진다고. 지금 반복하는 거 어차피 할 거니까. 틀렸고 3번
국민 소환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 당연히 이게 쫓아내는 거니까. 3번 맞고. 답은 3번. 4번 국민 소환이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국민 발안에 대한 설명이지. 국민 발안에 대한 설명. 5번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이 국민이 탄핵 소추는 전혀 다른 얘기야.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거야. 탄핵 소추는. 그래서 답은 3번. 자 11번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는가? 이걸 구한다. C가 현대겠네. C가 A, B가 근대 아니면 고대겠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원리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거는 뭐야? 언제야? 근대와 현대야. 자, 너희들 기억해야 될 건 여기 있는 사상 있잖아. 여기 있는 사상. 이거는 근대와 현대의 공통점이야. 이 사상이 연결돼가지고 근대가 이루어지고 현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러한 사상은 고대에는 없었어. 연결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국민 주권은 근대와 현대의 특징이야. 그러면 A가 뭐겠어? A가 바로 고대겠네. A가 고대, B가 근대, C가 현대가 되겠지. 연결되니? 연결돼. 자, 근대 시민혁명 이거는 근대. 입헌주의 원리 근대 현대. 그치? 입헌주의. 그치? 근대 현대야. 입헌주의는 근대와 현대의 공통점이야. 3번 대의기구. 대의기구가 바로 간접민주정치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언제일까? 근대 현대. 간접민주정치. 근대 현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생소했을 거야.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아무나 알면 유추할 수 있어. 치자, 다스리는 자. 피치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동의가 돼. 무슨 민주정치야? 이게 바로 직접 민주정치야.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직접 민주정치 추구하는 건 뭐겠어? 당연히 고대. 그 다음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언제야? 현대. 그래서 2번. 오케이? 연결되겠냐? 까다로울 수 있어. 뭐 내용이 까다로운 건 아니야. 자, 사회 계약서를 다는 못 보고 그냥 맛배기만 보자. 맛배기만. 그리고 이거를 또 까먹기 전에 하나씩 가져가서 오늘 수업한 부분 숙제야. 나갈 때 이거 하나씩 가져가. 아니 나갈 때. 지금 시간 안 보니까. 하나는 해설지고 하나는 문제야. 자, 사회계약서를 보는데 어차피 다른 못 보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자. 숙제는 다 외우는 거. 사회계약서 앞에 부분까지 숙제가 있어. 뭘 보느냐? 일단 이걸 보자. 민주주의의 종류에는 벌써 하나 본 거는 통치 방식에 따라서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있어. 그 다음에 이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